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태현입니다. 6강 2학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이제 우리 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대면 수업이 없어지고 다시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이제 다시 돌아섰는데요. 뭐 예상했던 결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크게 당황스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부분을 또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실습 시간을 커버할 것인가. 우리가 뭐죠? 유저 인터페이스, 아니, 사용자 분석법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리서치는 저희가 이제 쌍방 그런 온라인 교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피드백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허나 이제 이 실습, 그 크레이 기초 조형 실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됨이 원칙이나 하는 수 없이 제가 이제 실습하는 공부 툴 사용법과 여러분 저번 주에 다 얘기했듯이 또 어떤 기초면 점선면 기법과 커브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10 12강 3강 이렇게 12강 13강 때 시간을 활용해서 그때 동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크레이를 직접 제가 이제 만지는 법부터 조형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2강 정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흐름으로 보면 12강, 13강 크레이 조형을 하고요. 11강까지 거진 리서치가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1강 때 리서치가 거진 끝나는 걸로 보고 아이디어 스케치까지 한 다음에 12강 때 이제 기초 점선면 기법 그리고 이제 3강 때 커브 이런 실습 차 바디 섹션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면 실습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러분들이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크레의 성질과 면을 먼저 좀 맞추고 좀 직각을 맞추고 직선을 맞추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 놓은 것이고요. 거기에서 좀 약간 숙련이 되다 보면 이제 그래서 커브를 이제 좀 곡선, 직선이 아닌 이제 곡선을 다루게 되는데 곡선은 좀 더 조금 기술적으로 좀 더 발전된 것이라 이제 거기서부터는 약간 좀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고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저희가 해 나간다면 이후에 저희가 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백신을 다 맞고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3학년이 됐을 때도 다시 기초 실습을 날을 잡아서 한번 할 겁니다. 보충을 해줄 테니까 크레이를 실습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것은 염두에 두고 있으니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또 제 강의를 또 계속 3학년 1학기 때 듣게 된다면 또 더더욱이 그런 학생 중심으로 또 이렇게 또 크레이 실습을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강 때 리서치를 끝내고 12강, 13강 이렇게 끝낸 다음에 크레이 실습하는 거 동영상으로 올리고 14강 때 이제 리서치, 프로세스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저희가 14강 때 이제 시험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15강 때 시험을 보는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할 텐데요. 시험은 이제 테스트, 레포트로 제출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학기 이제 중반으로 이제 들어섰지만 약간 말미로 갈 때 한 번 더 만나게 된다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좀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14강 때 그 시험에 대한 설명을 프로세스, 자동차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15강 때 테스트건 아니면 레포트 제출이건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강 때 그 프로세스 복사본을 지금 행정조교한테 제가 5강 때 우리 저번 주에 만났을 때 그걸 맡겨놨습니다. 복사를 해둬라. 16부 정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뭐 제가 여기서 스캔 받아갖고 올리면 여러분들이 뭐 프린트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복사본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직접 가서 받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배부를 해도 되고요. 한 학생이 와서 아니면 한 학생이 뭐 돌려도 되고 뭐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뭐 미리 볼 사람들은 가서 조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6강 때 받기로 했었는데 이제 비대면 수업이 실시되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 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6강 때 요번 주에 이렇게 수요일 날 제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안타깝게 됐습니다. 뭐 미리 볼 학생들은 뭐 개인별로 이렇게 좀 가서 뭐 이렇게 받아서 보는 것도 괜찮고 그건 좀 나중에 또 뭐 지금 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유익하고 저희 수업 전체적인 어떤 그런 커리큘럼 자체가 많이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논문 양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프로세스 정리가. 그래서 좀 급하게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학생들은 가서 이렇게 개인별로 가서 받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제가 스캔으로 올리는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세스 복사본이 학교에 행정조교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가서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그것도 참 학교에 지금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 분들만 가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이제 2학년들은 팀 결성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팀 결성이 돼야 이제 차종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럼 이걸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떻게 팀 결성은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차종도 뭐 서로 뭐 제비 뽑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핫한 차들 중심으로 해서 한 5대 정도를 놓고 우리가 한 15명 되죠. 그래서 한 3, 5, 15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3, 5, 15 정도로 해서 그리고 또 김종현 학생이라고 그 이제 3학년 1학기에 들어온 복학생인데 그 학생까지 해서 한 팀이 이제 딱 만들어지면 편입이 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3, 5, 15 5대 정도로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약간 줄여놨는데 그래서 차종 선택을 SUV 쿠페 그리고 CUV 요즘 뭐 XM3 같이 지상고가 좀 높고 좀 CUV보단 좀 낮고 SUV보단 좀 낮고 이런 포지셔닝을 가진 차들 뭐 CUV라고 그럽시다. 그럼 이 CUV 차종을 많은 또 회사들이 많이 또 좀 핫하게 좀 만들고 있는 차기 때문에 그래서 좀 CUV 이런 계통도의 차를 좀 볼까 합니다. 승용차를 좀 띄운 거죠. 그리고 세단형 쿠페 그냥 쿠페죠. 뭐 제네시스 쿠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해서 뭐 3도 하던 5도 하던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지만 제가 볼 땐 5도어가 좀 그래도 좀 대중적으로 너무 좀 3도어는 좀 젊은 사람들만 탈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좀 리치한 중년이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예 그 적정선에 대다수가 탈 수 있는 5도어로 그냥 세단형 쿠페 이렇게 정해놨고요. 그리고 SUT 아니면 MPV
MPV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2위 차가 물론 1위는 세단이 뭐 전통적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SUV였는데 그전에는 지금은 MPV입니다. 뭐 스타렉스라던가 카니발 뭐 이런 차들이 있죠. 이런 차들이 되게 2위로 되게 잘 팔립니다. 2위로 팔립니다. 그럴 정도로 되게 유행이고 그 기능성 또한 뭐 한목적성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 How to Design 거기서 봤었죠. 리서치할 때 이런 적합성 이런 거에 아주 부응을 해주기 때문에 대가족 뭐 아니면 아이가 있는 뭐 하여튼 아이가 많은 집 뭐 이렇게 할까요? 뭐 한 2명, 3명, 뭐 4명은 잘 못 봤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하여튼 뭐 대가족인 사람들 또 부모님과 살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탈 수 있는 MPV 이렇게 해서 5가지 차 SUV 쿠페 뭐 CUV 그리고 세단형 쿠페 그리고 MPV SUT 트럭입니다. 다 조사했었죠 저희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이런 순서로 가는데 나는 뭐 MPV 할래요. 우리 팀은 뭐 그냥 쿠페 할래요. 그럴 수 있거든요. 계속 그래 왔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팀 결성이 제일 빠른 팀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이제 보게 되면 저에게 뭐 문자를 주던 뭐 카톡을 남기던 아니면 저희 팀 있죠? 거기에서 개인 메일이 갑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연락이 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알다시피 뭐 학교에다 전화하면 제 전화번호 나오고 어디 뒤져봐도 다 전화번호는 나옵니다. 제 전화번호는. 그렇게 해서 우린 팀이 잘 꾸려졌다. 그런 팀들은 무조건 저한테 전화를 이렇게 연락을 주면 제가 바로 아니면 저희 우리 그 토론장 있지 않습니까? 그 이클래스에다 남기면 되겠네요. 뭐 그러면 전 맨날 이클래스를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까 이클래스 가서 거기에서 우리 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차종을 먼저 고르는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셨죠? 그래서 먼저 이게 팀 결성이 제가 강제하기 참 힘든 구역이고 또한 그 뭐 5강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팀이 결성이 되게 되면 3학년 1학기까지 또 이 수업이 아니라 또 알리아스 수업까지도 저희 디멘전 나온 걸로 그대로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이렇게 우리 리서치한 거 있죠? 리서치한 걸 가지고 이제 2학기 때는 3학년 1학기 때는 이 차를 만들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선배들도 만들고 있고 근데 이 차를 그대로 또 알리아스로 가져가서 한 팀을 이뤄서 계속 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하고 팀이 계속 되어진다. 다음 학기까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팀원을 좀 잘 먹어야 되고 잘 이렇게 짜야 되고 팀원들을. 근데 하나 중요시 여기는 건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러니까 남녀가 좀 섞여야 되고 배분이 좀 돼야 되고 뭐 좀 그런 거를 좀 요구합니다. 너무 여성 팀들은 여성 팀, 남성 팀들은 남성 팀 이러면은 차가 조금 뭐랄까요? 우리도 레포트를 지금 남성적인 차, 여성적인 차를 이제 구했습니다만 그렇게 좀 쏠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좀 딱 봐도 남자가 만든 것 같고 딱 봐도 여자가 만든 것 같고 이러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많이 좀 팀이 좀 섞여서 이렇게 결성이 되면 더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 결성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로 팀이 안 나오면 다음 주 7강 때 레포트가 나가는데 그걸 못 해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땐 이제 주 부재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죠. 지금 주 부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렇죠. 원래 주 부재 같은 경우에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뭐 크레이실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크레이 조형 실습실에서 그런 사진 찍은 것을 공유를 하시고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써보는 겁니다. 이미 논문 자료로 한 2가지를 해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타 거기에 제가 이제 그 비디오 자료로 한 2가지, 3가지 정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밑에 지하에 내려가서 우리 그 실습실에서 사진들을 찍었을 겁니다. 만든 제목들, 부제들. 그것만 가지고서라도 충분한 소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설명하는 것보다는 뭐가 이렇게 매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매개를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단단하게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튜닝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7강 때는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주 부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팀을 먹어야죠. 일단 팀을 짜고 차량이 뭐 SUV다, 뭐 CUV다 우리는 딱 그랬을 때 CUV에 대한 주제 부제를 7강 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을 결성해야 되고 그래서 주부제가 발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고 여러분들도 잘 뭐 1년을 같이 생활했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그래도 배려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팀 결성은 여러분들 손에 제가 강제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그걸 좀 잘 양해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 부제에 대한 것은 그렇게 7강 때 먼저 한 가지씩 개인당 한 가지씩 해서 팀원들이 뭐 사무실이니까 3명 정도 그렇게 해서 팀당 하나씩, 그 개인당 팀원당 하나씩이 되겠죠. 갖고 주제 부제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통화를 뭐 이렇게 서치를 좀 한다던가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 나가면은 제목들 부제들이 나올 수 있다. 그 방향들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 부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일단 큰 카테고리 속에 주 부제를 좀 넣자면 제가 뭐 시험 문제로도 퀴즈로도 냈습니다만 주제 비율이 한 70% 그리고 부제 비율이 한 30% 이렇게 떠받치는 느낌? 꼭 몇 프로가 정답이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너무 간헐적이다 10%면 너무 이렇게 주제랑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받치긴 하나 그런 느낌들. 그럼 한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확실하게 이렇게 떠받치는 그리고 뭐랄까요? 타겟, 층, 유저 이런 것들은 주제어에 많이 넣어야 되고 부제는 약간 떠받치는 느낌의 그런 어떤 서술적인 느낌들을 조금 넣어줘도 좋습니다. 근데 뭐뭐 하는, 뭐뭐 해서, 는자가 막 들어가고 약간 명사형, 키워드 쪽으로 많이 뽑아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또 외려도 직간접적으로 썩는 게 참 좋습니다. 있어 보이고, 여러분 읽기에도 좀 편하고,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외래어를 충분히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크레이실에서 사진 찍은 것을 주부제 그것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안 찍은 학생들이 있을까봐 혹시나 제가 다 찍으라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찍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걸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린 거 종이에다 쓰라고 한 것들 있죠. 그런 걸 다 모아서 한 그래도 10개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 팀에 맞게끔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또 제목이 있는가, 논문집을 찾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그 패턴을 이루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 부분에선 바로 이제 타겟 유저층에 대한 조사기 때문에 사용자 분석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네이버 검색으로 사용자 분석법에 대해서 찾으면 또 여러 분석법들이 나옵니다. 참여 관찰법 그때도 수업에서 얘기했듯이. 근데 이 분석법은 왜 이 사용자 분석법을 사용하냐면 마케팅에도 많이 쓰이고 또 뭐랄까요 공모전에
공모전에도 제목들을 또 붙이고, 여러분 또 졸업 논문에도 붙이고, 그리고 논문에도 붙이고, 그렇습니다. 여러 목적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연습을 해보면 상위 학교에 가던, 또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졸업할 때 그런 졸전에서 쓰이고, 여러 목적이 또 공모전에 나갈 학생들이 있겠죠. 간혹 그럼 그런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말로써 디자인을, 글로써 디자인을 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조금 고민스럽고, 우리가 또 인문학적으로 뭐 이렇게 배경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러는데, 책을 많이 읽었니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에 대한 센스라 그럴까요? 디자인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센스티브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캐치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치를 좀 잘하고 문맥상 잘 맞는가, 그리고 여러 번 생각했는가, 너무 쉬이 생각하면 알고 넘어가는 그 관과 묵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마음속에 좀 약간 남아있는데 그게 가시처럼 이렇게 돋아납니다. 이런 것까지도 싹 다 잘라버려야 되거든. 말에서, 말 디자인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혹이 이렇게 이만큼 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번 이제 주부제를 보고 리서치 사용자 분석법을 본 결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제가 계속 튜닝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고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닝을 한번 11강까지 갈 겁니다. 7강이니까 6강이니까 한 6번 정도, 5번 정도 남았네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주부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뒤 이후에 뭐 액세서리 그런 거, 뭐 또 how to design, 많은 부분을 손을 대야 됩니다. 무슨 족 그랬을 때, 뭐 딩크족 그랬을 때, 뭐 이 사람들에 대한 다 무슨 세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고, 한두 장, 그리고 사진 이런 것들도 피드백 받아야 되고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주부제만 가지고는 길면 3주 이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한 2, 3주, 한 3주부터 이렇게 주부제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만날 날을 기약하며 제가 계속 먼저 이론 강의들을 택한 거고, 배경 지식들 때문에 그렇게 수업이 진행됐던 거고요. 그래서 조금 짧긴 한데, 그래도 이 주부제만큼은 그 어떤 사용자 분석법만큼, 리서치만큼은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게, 이 클래스를 하는 게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걸 저도 요번에 처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괜찮습니다. 이게 온라인이 되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도 동영상을 제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이제 13강, 13강인데, 그때는 이제 제가 지금도 고민입니다. 뭐 카메라를 사야 되나, 이 동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더 잘 나오나, 뭐 물론 뭐 대충 이론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비용이 발생하고 이게 상당히 난해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동영상이 2개라 다행인데, 지금 이제 괜한 제가 약간 투정을 부리는 게 3학년 지금이 더 걱정이 됩니다. 이미 다음 주 분량을 이미 동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가서 크레이 보고 파는 것을, 디멘전을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사용자 분석이 끝나고 디멘전이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과제로 3학년들은 나갔습니다. 그 디멘전 한 장씩, 그 팀당, 그리고 각 팀 원당 스케치 하나씩 해서, 뭐 팀에 3명 정도 있으면 한 장씩 그려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차 한 대를 깎아주는 겁니다. 깎아주는 이제 그런 실습을, 사진을 찍는 겁니다. 제가 물론 학생들이 해야 되지만 그래서 미리 가서 그런 거를 좀, 이번 주에도 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시간이 되는 대로 가갖고 학교에서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사진도 잘 안 찍는 제가 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볼 수 있게끔 하겠지만 점점 좋아지겠죠. 뭐 13강, 12강, 13강이면 또 매주 이제 3학년들 걸 찍다 보면 뭐 2학년 지금 크레이 기초조형 실습도 편하게 찍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두 번 찍으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걱정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이게 저랑 또 못 만나서 되게 답답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때 출석한 거 보니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하니까 아마 다 출석을 한 걸로 동의한 걸로 아마 보여집니다. 저도 뭐 강제한 건 하나도 없는데 안 나오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다 나와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 코로나 되게 좀 조심하시고요. 개인 위생에 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리서치 주 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제가 언제든지 뭐 제가 거기다가 뭐 띄우겠습니다만 지금 이 방송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응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팀 결성된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채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팀 나온 팀들은 바로 올리면 뭐 내가 이렇게 하겠죠. 여기다 다 써드리겠습니다. 차종들 순서 뭐 아무거나 고를 수 있게끔 먼저 팀이 결성된 팀이 가져가도록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의가 없을 거라고 보십니다. 다들 공평하게 하는 방법을 저도 찾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찾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우리 수업을 할 텐데 수요일 날 만나서 팀 원 그런 문의사항인가요?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 서로 이렇게 치도록 합시다. 그러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뭐 카톡을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학교고 이클래스가 맞죠? 예, 이클래스에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보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팀을 사용하든 뭐 카톡을 사용하든 괜찮습니다. 문자를 사용하든 전화를 하시든 다 뭐 괜찮으니까 뭔가 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맞아요. 뭐 이런 것까지도 제가 다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이만 마치고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만나는 거죠. 이 방송이 수요일 날 틀어질 테니까. 예, 수고했습니다.